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은 좀 쉴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자, 장이 쉬는 주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이게 월요일 삼성전자 흐름을 결정하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바로 또 준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총 800조 원대 반도체 허브를 추진한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는 광주 쪽 대형 반도체 팹, 천안과 온양 쪽 HBM 투자,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까지 같이 묶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뉴스는 삼성전자 하나의 공장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는 뉴스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월요일 시장이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할지, 이걸 주말에 미리 잡고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최신 뉴스냐? 저번에 나왔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터진 뉴스는 아니에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이걸 다시 꺼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대부분 숫자만 봤어요. 800조 원이네, 광주 팹이네, HBM 투자네, 패키징이네, 데이터 센터네, 이렇게 제목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뉴스가 나온 날짜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 뉴스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수급에 다시 반영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 뉴스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온 큰 재료를 시장이 주말 동안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석이 월요일 삼성전자, 나아가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느냐, 이걸 미리 잡고 가자는 거예요. 주말에는 주가창이 멈춰 있죠. 그런데 시장의 생각까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큰 뉴스는 처음 나왔을 때보다 주말 동안 다시 해석되고 월요일장에서 진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개인 투자자도 많고 외국인도 보고 있고 기관도 계산하고 있고 코스피 전체 분위기까지 같이 끌고 가는 종목은 더 그래요. 이번 주 삼성전자 보면서 마음 편했던 분들 아마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반도체가 좋다는데, AI가 좋다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 중심에 있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난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마음처럼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냐, 이 답답함이 계속 있었죠.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거 모르는 분 없어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현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 한쪽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묻는 질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다시 오를 수 있냐? 삼성전자 너무 오래 쉬었는데 이제 갈 수 있냐? 삼성전자 국민주인데 다시 힘받을 수 있냐? 그런데 지금 질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판에서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냐?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좋은 회사냐 아니냐를 보는 구간은 지나갔습니다. 그건 이미 시장이 다 알아요. 진짜 질문은 이거죠. 하이닉스가 먼저 점수를 받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냐? 광주 팹, 천안과 온양, HBM 투자,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까지 이어지는 큰 돈의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냐? 이번 주말에 봐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주 반도체 팹이 거론됐다는 건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거점의 중심에 다시 놓인다는 뜻이고요. 천안과 온양 HBM 투자가 같이 언급됐다는 건 삼성전자가 AI 메모리에서 다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구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HBM은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후공정, 패키징, 열관리, 고객사 맞춤 검증까지 같이 커져야 합니다. 결국에 이번 뉴스는 삼성전자 하나의 공장 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뉴스예요. 공장을 짓는다는 건 건물 하나 올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갑니다. 소재가 들어갑니다.
부품이 들어갑니다. 전력과 용수가 깔립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삼성전자 하나의 뉴스이면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뉴스예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삼성전자 혼자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까지 돈의 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재료는 주말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입구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을 잡아야 그 다음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삼성전자가 힘없이 흔들리는데 주변 섹터만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건 위험해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을 잡으면 시장 질문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에 선다. 그러면 장비는 누가 넣느냐? 후공정은 누가 맡느냐? 패키징은 어디가 커지느냐? 전력은 누가 깔아주느냐? 데이터 센터열은 누가 시키느냐? 피지컬 AI와 로봇은 어느 기업과 연결되느냐? 이 질문이 하나씩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번 주말에 봐야 할 건 삼성전자 뉴스 하나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돈의 시선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느냐예요. 이걸 봐야 월요일장에서 덜 흔들립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늦고 뉴스 제목만 보고 겁먹어도 흔들려요. 큰 돈은 제목보다 구조를 봅니다. 이번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로봇까지 같이 묶인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AI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AI가 커질수록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수록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늘수록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위에서 로봇과 피지컬 AI가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AI가 머리라면 반도체는 뇌세포고 데이터 센터는 그 뇌가 들어가는 몸입니다. 전력은 피고 냉각은 체온 조절이에요. 어느 하나만 좋아서는 안 돌아갑니다. AI 시대의 진짜 돈은 한 종목 하나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된 몸 전체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단순히 D램만 보면 부족합니다. D램도 중요하죠. 서버 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서버판에서는 HBM, 후공정, 패키징, 파운드리,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해요. 시장도 이미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HBM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강자인데 왜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에 인정을 받았냐? 왜 하이닉스는 먼저 박수를 받고 삼성전자는 계속 검증을 받아야 하냐? 이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점수를 받은 건 인정해야 해요. HBM에서 시장 신뢰를 먼저 얻었고 엔비디아 중심 AI 서버 투자 흐름에서 핵심 공급망으로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은 그 프리미엄을 주가에 먼저 반영했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속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있겠지. 그런데 고객사 검증은, 수율은, 실제 양산은 엔비디아나 대형 고객사가 진짜 인정하느냐? 시장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여도 HBM에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장 반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4E 샘플 출하를 시작했다는 건 그래서 배경 재료로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처음 나온 뉴스처럼 과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왔다는 뜻이거든요. 샘플 출하는 합격증이 아닙니다.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수율을 잡아야 하고 발열과 전력 효율을 증명해야 하고 양산 일정과 가격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돈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시장에 아예 후보로도 못 올라가는 회사와 시험대에 올라가서 검증받는 회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가까워요.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HBM을 쉽게 말하면요, GPU가 천재의사라면 HBM은 그 옆에서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초고속으로 꺼내주는 수술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천재여도 도구가 늦게 오고 기록이 늦게 나오면 수술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 혼자서는 안 돼요. 옆에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밀어주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이에요. 결국에 HBM은 그냥 메모리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 공급 라인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점수를 받으면 단순히 제품 하나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수율도 여기서 돈으로 연결됩니다. 수율은 어려운 기술 단어처럼 들리지만 결국 돈이에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몇 개 나오느냐가 수율입니다. 정상 제품이 많을수록 같은 장비, 같은 사람,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면 원가는 내려가고 마진은 좋아지고 고객사 대응도 빨라집니다. 종업방으로 보면 쉬워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을 써서 동업방 100개를 구웠는데 50개만 팔 수 있으면 장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90개를 팔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같은 가게, 같은 재료, 같은 시간인데 돈을 훨씬 잘 벌게 됩니다. HBM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 잡힌다는 건 삼성전자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HBM은 혼자 만들어서 끝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패키징이 중요하고 후공정이 중요하고 열 관리가 중요하고 고객사 맞춤 검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안과 온양 쪽 투자가 같이 언급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게 HBM은 단순 제품이 아니라 전체 공정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져가야 할 관점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편하게 볼 종목도 아니에요. 좋은 회사라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HBM 검증, 수율, 고객사, 패키징, 외국인 수급, 그리고 국가 투자 그름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뉴스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수급이 반응하고 그 수급이 며칠 이어지고 그 흐름이 주변 밸류체인까지 번져야 해요. 그때 시장은 삼성전자 하루 반등이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판이 다시 움직이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말에는 주가창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뉴스는 쌓이고 글로벌 자금은 다음 주를 준비하고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지 말지 계산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할 일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덜 흔들리기 위한 기준을 정리하는 겁니다. 보유자분들, 주말에는 계좌보다 이유를 먼저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이유가 그냥 오래 들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AI 메모리, 반도체 투자, 데이터 센터, 외국인 수급,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나눠야 합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어서 버티는 것과 이유를 알고 기다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유 없이 들고 있으면 나쁜 뉴스 하나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좋은 뉴스에도 흥분하지 않고 나쁜 뉴스에도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보유자는 흥분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 주말 뉴스 보고 마음 급해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거 알고 반도체 큰 그림도 살아있고 국가 투자 뉴스도 큽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도 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신규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놓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뉴스 제목만 보고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뒤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불안해집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짜리 테마주가 아니에요. 확인하고 봐도 늦지 않습니다. 관망자분들,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만든 길을 같이 보세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결과고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려면 혼자만 올라서는 부족합니다. 하이닉스와 메모리 업황이 같이 살아야 하고 장비와 후공정이 따라와야 하고 전력과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이 번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이건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전체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큰 투자 뉴스가 나왔다고 모든 반도체주가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가 있느냐, 실적이 붙느냐, 마진이 좋아지느냐, 외국인이 인정하느냐 이걸 따집니다. 뉴스만 보고 움직이면 계속 늦게 반응하게 돼요. 이번 주말에 꼭 버려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뉴스가 좋은데 왜 안 가지? 이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 흐름은 달라요.
뉴스는 방향을 만들고 수급은 속도를 만들고 가격은 시장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도 결국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를 다시 중심에 세울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이제 무조건 간다. 이것도 위험하고 삼성전자는 끝났다.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쌓고 있고 시장은 그 재료가 진짜 돈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단계에 있어요. 이게 이번 주말에 봐야 할 진짜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 주에도 똑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는 큰데 하이닉스는 이미 먼저 달렸고 HBM은 아직 검증이 남아있고 외국인 수급은 하루하루 바뀌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뉴스 제목만 보면서 따라가면 결국에 기준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그냥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다음 주에 덜 흔들리도록 만든 기준표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중심에 서려면 봐야 할 조건, HBM 뉴스가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기준, 외국인 수급이 진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흐름까지 정리해뒀어요. 여기에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넣어뒀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HBM, 고객사 검증, 환율, 외국인 수급,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딱 이런 분들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뉴스가 나와도 계속 불안한 분, 하이닉스만 가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믿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 외국인이 팔면 바로 겁나는 분, 삼성전자만 보고 있다가 장비나 전력 인프라 쪽 움직임을 자꾸 놓치는 분, 뉴스는 많은데 뭐가 진짜 중요한 뉴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른 종목을 쫓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다음 주 장이 흔들려도 괜히 공포에 던지지 않고 괜히 고점에서 따라붙지도 않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댓글은 꼭 구독 완료 4글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야 제가 확인하기도 쉽고 자료 신청하실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말에 이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덜 흔들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료 받아두고 다음 주장부터 기준 가지고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번 주말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HBM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광주 팹과 천안온양 HBM 투자 흐름이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이 흐름을 인정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주말에는 주가창보다 큰 그림을 보세요. 삼성전자가 왜 흔들렸는지 보다 삼성전자가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제로 어떤 신호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